최근 미국으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한국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고려아연입니다. 중국의 광물 무기화가 거세지다 보니까요, 미국은 한국에 고려아연에 수조 원을 베팅했는데요. 오늘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최근 JD 벤스 부통령은 중국이 갈륨 시장을 통제하자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왜곡됐다며 이 시장은 전략적 투자와 분산 투자를 불리하게 만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서 자체 공급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여기서 주도적으로 나온 회사가 바로 고려아연이었습니다. 미국의 갈륨 공급망 구축 계획을 좀 보기 전에 갈륨이 뭔지부터 알아보자고요. 갈륨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태양광 패널, 고성능 통신 장비, 레이저, LED 등 첨단 산업에는 무조건 들어가는 광물입니다. 워낙 중요한 광물이다 보니까요, 우리 정부에서도 자원안보특별법에서 지정한 33종의 핵심 광물 가운데 하나로 갈륨을 포함하기도 할 정도였죠. 거기다가 미국도 전략적으로 관리 대상에 올려놓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갈륨에 중국이 독점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당장 2024년만 하더라도 전세계 갈륨 생산량은 762톤 정도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98.7%가 중국에서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냥 중국이 모두 독점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다 보니 한국을 비롯하여 세계 모든 나라가 이 갈륨 독점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갈륨을 무역전쟁의 카드로 활용하기 시작했거든요. 중국은 2023년부터 갈륨과 게르마늄의 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말에는 아예 미국으로의 수출을 전면 차단하기로 했죠. 이에 따라서 갈륨 가격은 굉장히 빠르게 뛰어 올랐는데요. 2년 만에 가격이 4배나 오를 정도로 갈륨 가격은 급등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하게도 반도체나 에너지, 국방 등 갈륨이 있어야 하는 산업들은 부담이 커지게 되었는데요. 미국도 바보가 아닌지라 이러한 중국의 독점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고려아연에 수조 원을 베팅하기로 한 것인데요. 미국은 19억 달러, 하나로 2조 8천억 원 정도를 투입해서 고려아연과 설립할 JV 크루서블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JV 크루서블은 47억 달러, 하나로 6조 8천억 원을 들여서요, 테네시주에 있는 미국 내 첫 갈륨 생산 시설을 건설하기로 했는데요. 여기는 갈륨뿐만 아니라 다양한 핵심 광물 11종과 비철금속 13종을 생산해서 2030년부터 연간 생산량 최대 54만 톤을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고려아연을 골랐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고려아연이 생각보다 굉장한 회사인데요. 일단 왜 미국의 테네시주를 첫 생산기지로 점찍었는지부터 보자고요. 이 테네시주에 있는 클라크스빌 재련소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요. 고려아연이 봤을 때 투입 비용 대비 성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련소 내 숙련된 노동자들을 그대로 영입해서 숙련된 기술을 전수하고 이곳에 쌓인 폐기물을 중간재 원료로 활용한다면 손쉽게 새로운 광물을 추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좀 이상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폐기물을 어떻게 활용하냐는 것인데요. 고려아연에는 폐기물과 폐자원으로 분류된 것 중에서 가치가 있는 광물을 추출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이걸 그대로 활용해서 새로운 광물로 만들면 원료 비용이 적어져서 상품성이 높아지게 되죠. 무엇보다도 고려아연은 다양한 전략 광물 생산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미국으로서도 나름 나쁘지 않은 선택지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한국, 미국, 호주의 재련소를 보유한 곳이 고려아연이다 보니까요, 세 국가 간의 자원 동맹을 연결하는 핵심 고리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이 핵심 고리가 중요한데요. 현재 미국은 중국의 광물 무기화에 대응해 자원판 나토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포지라는 55개국 자원 동맹이 출범했습니다. 참고로 이 자원 동맹의 첫 의장국이 우리 한국인데요. 이 포지의 핵심은 가격 하한제입니다. 중국이 가격 덤핑으로 동맹국 공급망을 교란하더라도 일정 가격 이상으로 구매를 보장해 광산과 재련 투자 안정성을 유지하겠다는 구상을 세운 것인데요. 거기다가 프로젝트 볼브라고 하여 미국 정부가 120억 달러, 하나로 17조 원이 넘는 금액을 투입해 핵심 광물의 전략적 비축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광물의 수급과 재련, 그리고 공급할 생각을 미국이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실무를 맡을 회사 중 하나가 고려아연인데요. 프로젝트 볼브를 통해서 확보한 세계 최고 등급의 아연 정광을 고려아연이 맡게 될 예정입니다. 거기다가 프로젝트 볼브를 통해서 얻은 광물이 아연뿐만 아니라 게르마늄과 갈륨이 있는데, 이 게르마늄과 갈륨에 대한 재련을 지금 고려아연이 미국 테네시주에서 만들고 있는 재련소에서 맡게 될 예정이죠. 즉 고려아연이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거대한 자원동맹 핵심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까 미국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미국에서만 갈륨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요, 한국 내에서도 연간 약 15.5톤 정도의 갈륨을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생산한다고 합니다. 세계 갈륨 시장을 중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고 한국의 갈륨 수입도 70% 이상이 중국이다 보니까요, 국내 생산이 절실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기업들이 하나둘 나오는 것 자체가 꽤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갈륨을 생산하게 되면 공정부산물이 나오는데요. 공정부산물로 연간 16톤 이상의 인듐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듐은 반도체, 태양광,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에 꼭 들어가는 희귀금속이거든요. 갈륨을 생산하면 인듐도 같이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장 인듐 같은 경우에는 중국 다음으로 한국이 생산을 많이 하는 국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미국이 테네시주에 재련소를 짓고 고려아연이 들어가서 갈륨 생산을 시작한다고 해도 이게 끝이 아니라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진짜 전쟁은 그 다음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지금까지도 광물을 이용해서 시장을 흔드는 방식에 굉장히 익숙한 나라입니다. 공급을 줄여 가격을 폭등시키는 방식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가격을 의도적으로 폭락시키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갈륨 가격을 다시 낮춰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어렵게 만든 신규 재련소는 생산에도 적자가 나기 시작하고 민간 기업들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흔들리게 됩니다. 이 방식이 무서운 이유는 총 한 발 안 쏘고도 경쟁국 산업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건 중국이 갈륨 하나만 들고 싸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갈륨 카드가 막히면요, 중국은 다른 카드로 옮겨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안티몬 같은 경우에는 탄약과 폭발물, 군수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재인데 중국이 이미 공급을 지고 있습니다. 흑연은 전기차 배터리 핵심 재료이고 히토류는 전투기, 레이더, 미사일 유도 장치 같은 현대전 무기 체계에서 빠질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이런 광물들을 패키지로 묶어서 하나로 풀어줄 테니 하나는 막겠다 같은 방식으로 서방을 흔들 가능성이 큽니다. 갈륨 공급망을 만들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미국이 재련소를 만든다고 해도 원료 자체를 확보하지 못하면 공장은 껍데기만 남을 수 있습니다. 재련 기술이 있어도 정강과 중간재가 들어오지 않으면 생산은 멈춥니다. 근데 이 원료 시장도 중국이 깊숙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광산, 남미 자원 개발, 동남아 공급망까지 중국 자본이 이미 선점한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공장을 세웠다고 해도 원료 조달 단계에서 중국이 길목을 틀어지면 계획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공장을 짓는 것이 아니라 광산부터 재련, 공급망까지 전부 통제하는 체계를 만들 수밖에 없고요. 여기서부터는 산업 문제가 아니라 외교와 동맹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고려아연이 지금 미국의 중요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미국이 자원전쟁에서 동맹을 중심으로 전선을 구축하려는 과정에서 실무를 맡길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길어질수록 중국도 더 강하게 반격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국은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될까요? 한국은 지금 이 싸움에서 구경꾼이 아닙니다. 오히려 최전선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려아연이 미국의 핵심 광물 공급망에 깊숙하게 들어가는 순간부터 한국 기업들은 중국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불편한 존재가 됩니다. 중국은 이미 여러 나라를 상대로 경제 보복을 가해본 경험이 있고 그 방식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특정 품목 통관 지원이나 행정조사와 같은 방식으로 기업을 압박하는 수법이죠. 겉으로는 법과 규정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외교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로 활용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특히 위험한 이유는요, 한국은 중국과 미국 양쪽 시장을 모두 필요로 하는 나라라는 점입니다. 미국과는 안보 동맹이고 반도체와 방산 협력도 강화되고 있지만 동시에 중국은 한국 제조업에 있어서 거대한 소비 시장이고 공급망의 한 축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기업이 미국의 광물 전쟁에 협력하는 모양새가 강해질수록 중국이 한국을 압박 카드로 삼을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갈륨이나 게르마늄 같은 품목은 한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서도 중요한데 중국이 이쪽 공급을 조절해버리면 한국 제조업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이 만약 광물 전쟁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싶다면 가장 적합한 타깃이 한국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은 산업 구조상 중국과 연결된 부분이 많으므로 중국으로서는 압박 효과가 더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은 지금 기회를 잡는 동시에 리스크 관리까지 같이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미국과 손잡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건 필요하지만 동시에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 보복할 수 있는지 시나리오를 짜고 대비해야 합니다. 광물 공급 다변화는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전략 비축 확대나 재활용 기술 투자 등이 동시에 따라가야 하죠. 이걸 놓치면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돈은 쓰고 압박은 2배로 받는 구조에 갇힐 수 있습니다. 지금 고려아연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이유는 기업이 잘 나가서가 아니라 한국이 광물 전쟁이라는 거대한 판의 한복판에 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현재 고려아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